메이데이, 메이데이. 지금 긴급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남방항공에서 16년째 근무 중인 수석 승무원 류메이 링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 같은 작은 나라를 제대로 살펴볼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교육 속에서 자랐고 자연스럽게 다른 아시아 국가는 모두 미개하고 뒤떨어져 있다고 여겨왔으니까요.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제가 평생 품고 있던 중국 우월주의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제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상 착륙을 하며 겪은 그날의 사건이 어떻게 제 오만을 산산조각 냈는지 직접 보신다면 여러분도 다른 나라를 함부로 단정짓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절실히 느끼게 되실 테니까요. 저는 중국 남방항공에서 16년째 근무하고 있는 승무원 류메이라고 합니다. 실은 저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에 누구보다도 강한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중국은 땅도 넓고 인구도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경제 발전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같은 대도시를 보면 야경이 눈부시고 곳곳에 신식 건물과 첨단 기술이 넘쳐납니다. 역사와 문화 역시 워낙 풍부해 전 세계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중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레 중국이야말로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중국만큼 발전된 나라는 드물다거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늘 듣곤 했습니다. 저 역시 16년 동안 국제선을 오가며 여러 나라를 접했지만 어디를 가도 결국은 규모와 잠재력 면에서 중국을 따라올 곳이 없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이 나름의 특징과 장점을 갖추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정도가 중국을 넘볼 수준이라고는 전혀 여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땅덩이 정도로만 여겼고 가끔 한국 관광이나 음식 이야기가 들려와도 중국 문화와 역사가 얼마나 압도적인데 굳이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제가 본 몇몇 뉴스 기사나 얘기들을 통해서도 한국은 그저 외국 문화를 빠르게 흡수하거나 모방하는 정도지 독자적인 경쟁력이 없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중국 회사들이 세계 시장을 흔들 때 한국 기업들은 늘 뒷받침 역할 정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한국 노선에는 딱히 눈길이 가지 않았고 상하이나 베이징, 홍콩처럼 화려한 도시가 한국에는 없을 거라 단정지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으로 비행 중에 한국인 승객을 만나도 그 나라 문화나 시스템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중국이 훨씬 낫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정말이지 이 모든 생각이 흔들리게 될 일이 벌어질 줄은 저 자신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제가 홍콩으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아주 뜻밖의 긴급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에 비상착륙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인천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설마 한국 공항에서 이런 긴박한 상황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진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이었고 이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할 수 있을지도 불안했지요. 하지만 그 사건은 제가 생각해왔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6해 동안 쌓아온 자부심과 한국을 낮춰보며 지내던 제 태도가 순식간에 흔들린 계기가 되었지요. 아직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지 배경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확실히 대단하고 저 역시 오래도록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풀어놓을 일들을 겪고 난 뒤 적어도 제가 한국을 무시했던 태도만큼은 크게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실제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인천공항이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날은 처음부터 평범한 비행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예기치 않은 돌발 변수가 저와 동료들 그리고 승객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거든요. 제가 당시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솔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날 비행은 원래 상하이에서 홍콩을 잇는 평범한 국제선 스케줄이었습니다. 승객 수가 적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노선을 맡아왔기에 별다른 긴장감 없이 탑승 준비를 마쳤습니다. 탑승한 승객들에게 기내 안전수칙과 안내방송을 전해드린 뒤 예정대로 이륙이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흔들림도 거의 없어서 저 역시 이 노선은 무난하게 마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고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자
기장님으로부터 엔진 상태가 예기치 않게 좋지 않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가벼운 이상 신호 정도가 아닐까 싶어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승무원으로서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을 꾸준히 받아왔기에 우선 승객들께는 평소처럼 편안히 계시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속으론 조금 불안했지만 대체로 이런 경고가 크게 문제로 번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나 잠시 뒤 조종실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엔진 쪽 결함이 심각해져 이대로 계속 비행하기 어려우니 가까운 공항에 비상 착륙해야 할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비행 경력이 길다 해도 실제 긴급 착륙 상황은 좀처럼 겪을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곧이어 전해진 내용은 뜻밖에도 인천국제공항을 목적지로 한다는 것이라 저로서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중국 내 다른 공항이나 일본 등지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기장님께서는 현재 위치와 엔진 상황을 종합했을 때 인천공항이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 판단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비행 코스를 살펴보니 인천이 가장 가까운 대규모 국제공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평소에 한국을 대단치 않게 여겨왔던 만큼 과연 이 공항이 이런 긴급한 상황을 제대로 수습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승객들은 낌새를 채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하셨고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자 분위기가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여러 동료 승무원들과 함께 승객들께 안전벨트 착용과 비상 착륙 자세를 안내했습니다. 어린아이나 노약자분들은 특히 더 불안해하셨기에 한 분 한 분에게 침착하게 도움을 드리려 애썼습니다. 기내가 크게 흔들릴 때마다 제 심장도 덜컥거렸지만 그래도 승무원으로서 끝까지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비상 착륙을 준비하며 저는 문득 정말 한국 공항에서 잘 대처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혹여 인천공항 측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 착륙 후 더 큰 혼란을 겪게 된다면 승객들의 안전이 위험해지리라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함이 커졌고 엔진 상태에 대한 기장님의 추가 브리핑도 긴박하게 이어져서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착륙 준비 방송이 기내에 울리자 저는 조용히 제 좌석에 몸을 웅크리며 마음속으로 혹시 모를 충격에 대비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귀까지 울릴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기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생각보다 큰 흔들림이 없이 멈춰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밖을 확인하니 여러 대의 구조 차량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고 무전 소리도 귓가에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놀랍도록 신속하고 정확해 보였습니다. 비상 슬라이드가 전개되면서 승객들은 비교적 질서 있게 기체 밖으로 대피하셨습니다. 저도 동료들과 함께 뒤처진 분들은 없는지 확인하고 탈출 과정에서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나 다치신 분들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곧 이어서 한국 구조대원들이 어린아이를 안고 노약자를 부축해 나가고 부상자가 있는지 세심히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료와 지원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느끼게 되자 제가 품고 있던 불안함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인천공항 쪽 관제탑에서 전달되는 영어 안내 역시 또렷하고 효율적으로 들렸습니다. 무전을 통해 들리는 지시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명확하며 뭔가 수많은 훈련으로 완성된 절차를 실전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한국을 그저 작은 나라로 치부하곤 했는데 이 긴박한 순간에 보여준 대응만 봐도 그런 제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승객들을 안전하게 터미널 쪽으로 옮기고 난 뒤 저는 여러 동료 승무원들과 간단히 상태를 확인하고 서로 괜찮은지를 물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긴장과 안도감이 교차했지만 적어도 착륙 과정에서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지상에 도달했다는 사실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설마 이런 완벽한 대응이 우연은 아니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이곳이 한국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며 제 안에 남아있던 선입견에 대해 잠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도 비슷한 표정으로 서로의 안부를 챙기며 혼잣말로 놀랍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제야 저는 비로소 정말 내가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날 있었던 비상 착륙은 이후 공항 시설과 주변 환경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일에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조금 전까지도 혹시 어수선한 공항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준비가 부족한 면이 드러날까 하는 편견을 놓지 못했지만 막상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는 듯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제가 평생 중국이 최고라 믿고 살았던 생각을 크게 뒤흔들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제 기억에 오래 남을 체험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 터미널로 향하는 동안 저는
이곳이 어떤 모습일지 내심 궁금해졌습니다. 비상착륙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구조 과정이 생각보다 매끄럽게 이뤄졌기에 정작 공항 내부는 정신없이 어수선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워낙 많은 승객이 한꺼번에 몰려들고 저희 승무원들도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지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터미널 문을 통과했을 때 처음 받은 인상은 놀랍도록 차분하고 체계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마다 직원들이 일정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헷갈릴 틈이 없었습니다. 영어로만 대응을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일부 직원은 저와 동료들에게 중국어로 친절히 말을 걸었습니다. 다친 사람이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분들을 먼저 파악하고 필요하면 의료진을 불러주겠다고 하기에 안심이 됐습니다. 저는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뒤 동료들과 승객분들을 대기 공간으로 안내하기 위해 공항 내부를 조금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이곳의 규모나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는 터미널을 지나가면서 곳곳에 배치된 표지판과 시스템이 너무 깔끔해서 차마 긴급 상황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또 눈길을 끈 것은 사람들이 뒤엉켜 혼란을 겪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제자리를 지키며 승객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필요한 절차를 차분히 안내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기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보통 긴급 착륙 후라면 승객들이 바닥에 앉거나 엉성한 의자에 임시로 앉아 있어야 할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적당히 간격을 둔 의자들이나 소파가 넉넉히 마련되어 있었고 다과류나 간단한 음료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승객은 의료진이 직접 상태를 체크해주고 있었고 다른 직원은 여행 서류나 환승 문제 등을 도와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 국적의 승객을 한꺼번에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데도 거기서 우왕좌왕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눈을 마주치며 작게 감탄을 표했는데 다들 마음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잠시 뒤 공항 측에서 제한한 숙소로 이동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 동료 중 몇 명은 정말 숙소까지 잘 준비돼 있을까라고 의아해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도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잠깐 몸을 뉘을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공항버스에 올라탄 뒤 외부 풍경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활주로 주변은 이미 빠르게 정리되고 있었고 접근 도로에서는 긴급 차량이 교통을 통제하는 모습이 전문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밤중인데도 도로 주변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차량들도 지정 차선과 신호를 잘 지키는 듯 보였습니다. 중국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혼잡한 야경이나 경적 소리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기대를 하지 않았던 만큼 더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깔끔한 로비와 친절한 프런트 직원, 넉넉한 객실 배치까지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상착륙 승객이라는 걸 알았는지 여러 언어로 안내를 해주면서 필요한 물품이나 식사가 있으면 언제든 알려달라고 해주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객실에 들어가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이 정도면 정말 의외로 완벽하게 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한국은 미흡할 것이다라고 단정지었던 제 태도가 부끄러웠습니다. 그저 우연히 이 공항이 운이 좋은 걸까? 아니면 이 나라가 실제로 생각보다 훨씬 준비된 사회인 걸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낮에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평소라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렇게나 무심했을 텐데 실제로 인천공항을 직접 겪고 보니 제가 가진 정보가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여러 면에서 뛰어나다고 믿는 것은 여전히 변함없지만 적어도 한국을 무시했던 태도만큼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결론을 내리긴 이르지만 이미 시스템과 대응 능력에서 충분히 배울 점이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다음날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 마음이 조금 복잡했지만 동시에 이렇게나 안전하게 착륙하고 숙소까지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경험이 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깨달음을 주리라는 예감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꽤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전날의 긴박한 상황에서 받은 긴장과 피로 때문인지 깊이 잠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어나 보니 제 마음속에는 묘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그저 하루 빨리 홍콩으로 다시 이동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을 텐데 이번에는 인천이라는 도시가 실제로는 어떨까라는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공항에서 마련해두신 숙소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동료 승무원들과 잠시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공항 근처라도 조금 구경할 틈이 있다면
어제 겪은 충격을 더 제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저는 이전까지 한국에 이렇다 할 볼거리가 있겠어 라는 생각을 늘 해왔기에 굳이 어떤 기대를 품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인천공항의 대응과 시설을 직접 본 뒤라 혹시 도시 풍경도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를지 모른다는 생각이 은근히 들었습니다. 숙소 로비에서 나오자마자 먼저 제 시선을 끈 건 거리 풍경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와 일정 간격으로 늘어선 가로수, 그리고 아침 햇살이 비치는 건물들이 무척 안정감 있게 어우러져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이동하는 편이면서도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주 지나치는 이들 중 몇몇 분은 저희가 낯선 복장을 하고 있어서인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는데 그 표정이 전혀 무례하거나 불편하지 않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을 보면서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경적 소리나 무질서한 차선 변경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차선을 지키며 신호에 맞춰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인도를 따라 걷다가 보니 작은 상점이나 카페 앞도 어지럽지 않고 단정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쓰레기나 담배꽁초처럼 지저분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료와 눈길을 교환하며 또 한 번 미묘한 감탄을 했습니다. 조금 걸으니 인근에 작게 꾸며진 공원이 나타났습니다. 잔디밭과 꽃들이 식재되어 있었고 출근 전 가볍게 운동을 하러 온 사람, 몇몇이 조용히 가벼운 스트레칭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바쁘게 움직이는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의외였습니다. 한 가족이 함께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아이가 웃으며 부모 손을 잡고 균형을 맞추는 모습이 무척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도 꽤 삶의 여유를 즐길 줄 아는 문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길을 잃을까 봐 걱정이 돼서 일행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동료가 혹시 길을 모른다는 기색을 보이자 곁에 지나가던 한 시민이 다가와 괜찮으시냐고 물어봐 주시더군요. 곤란해하는 기색을 읽고는 천천히 영어로 그리고 간단한 중국어 단어를 섞어가며 방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친절한 태도 덕분에 저희도 편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었고 짧은 대화 속에서 한국인이 가진 배려심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껏 제가 가졌던 한국은 딱히 친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은 이 장면에서 또 한 번 깨졌습니다. 어느 정도 걸은 뒤 공항 셔틀버스가 있는 장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시 숙소 근처로 이동하면서 주변 건물들을 흘끗흘끗 살폈는데 도로 표지판과 교통신호 체계, 각종 편의 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공항 인근이라서인지 곳곳에 영문 표지나 안내문도 준비되어 있었고 중국어나 일본어 표지도 적지 않게 보였습니다. 해외에서 온 여행객들이 길을 찾거나 정보를 얻기에 비교적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날 공항에서 다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던 직원들의 모습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공항으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항공사 측에서 새로 잡아준 스케줄에 맞춰 다시 비행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동하는 셔틀버스 안에서 동료 승무원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다들 비슷한 느낌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날 인천공항의 긴급 대처부터 오늘 아침 잠깐 돌아본 거리 풍경까지 모든 것이 생각보다 훨씬 세련되고 정돈되어 있다는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이 한국을 오랫동안 무시해 온 터라 이 잠깐의 체험이 저희에게는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온 듯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비상 착륙 직후와 다르게 한층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전날 밤 서둘러 대기실과 숙소로 이동하느라 제대로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터미널 내부의 상점과 안내시설, 그리고 흘러나오는 방송의 정확도 등이 하나같이 조직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분들이 환하게 미소 지으며 필요한 점이 있느냐고 물어봐 주셔서 부담스럽지 않은 친절함을 느꼈고 또 한쪽에서는 공항 관계자분들이 수속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 활주로를 바라보며 어제 이곳에 비상 착륙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느꼈던 불안과 두려움이 아직 온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한국이라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던 마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고 있더라도 부정적인 편견 위주로만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후 절차를 마치고 탑승구 근처에서 동료들과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맡게 될 임시 항공편이 준비되는 대로 탑승할 예정이었는데
승객들은 모두 잘 모여 계셨고 공항 안내에 따른 진행도 수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인천공항 지상 직원들이 활주로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매끄러운 시스템 위에 놓인 인간적인 배려가 더해져 어제처럼 긴박한 상황이 다시 와도 또 차분히 잘 대처해낼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나니 정말 내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 다른 나라를 판단해 왔구나라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 여러 면에서 놀랍고 발전된 나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니더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특히 인천공항의 모습에서 제가 느낀 것은 어떤 본능적 자신감과 철저한 준비였고 이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닐 터였습니다. 사실 그 순간에도 제 마음속에서는 어제 겪었던 일들을 어디까지 우연으로 봐야 하나 고민했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 모두가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일관적이었습니다. 숙소, 도시 풍경, 공항 내부의 체계 등 모든 면에서 저는 조금씩 편견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제게는 생각보다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제 생각 속에서 한국은 단지 덜 발전된 나라 정도였고 대단치 않게 여겨왔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마주한 이 경험을 통해 제가 얼마나 근거 없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는 새 비행편에 탑승해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서 보낸 이 시간들은 아마 제 비행 경력 전체를 통틀어 가장 인상 깊은 체험으로 남을 듯합니다. 무뚝뚝하고 보수적인 성격 탓에 제 내면을 쉽게 바꾸는 편이 아닌데도 이번만은 짧은 기간 동안 한 나라와 그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크게 달리하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이 사실을 제 친구들이나 가족에게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심했거나 때로는 무시까지 했던 한국이 사실은 이렇게 잘 갖추어진 곳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떠올릴 때마다 이날 아침 공항 근처를 잠시 걸으면서 봤던 평화로운 풍경과 사람들의 친절한 모습이 함께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다시 탑승 수속을 위해 게이트 쪽으로 이동하자 공항 관계자들이 저희 비행편과 관련된 일정을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승객들께서 오렌지연으로 피곤해하실까봐 가벼운 간식을 준비해 두었다는 말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동료들과 상의하여 승객분들이 더 편안하게 기다리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사이 공항 스태프들은 저희가 신경 쓰지 못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저는 창문 너머로 활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전날에는 폭풍처럼 지나갔던 비상 상황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겨 주위를 살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항공기들이 착륙하고 이륙하며 물 흐르듯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관제탑에서 전해지는 무전 소리도 한결 정리된 느낌이었고 지상 차량들이 각자 맡은 위치에서 목적에 맞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이런 광경이 어쩐지 새로운 시선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던 지난날의 제 태도가 조금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승객 탑승 절차가 거의 끝나갈 즈음 인천공항 측에서 저희 승무원들에게도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고생이 많았다고 하시더군요. 사소한 것 같아도 그 순간만큼은 먼 타국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승객분들을 한 분 한 분 좌석으로 안내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우리 비행기가 홍콩으로 다시 떠나는 길이 아니라 경유를 거쳐 다른 도시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지만 승객 대부분은 일단 무사히 이동할 수 있음에 고맙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조금 뒤 기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다시 한번 승객 여러분께 양해와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상 착륙 후 하루를 인천에서 보내게 되었지만 그 기간 동안 인천공항 및 주변 시설 덕분에 무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동료들도 뒤이어 각 좌석을 돌며 이제 곧 출발하니 안전벨트와 확인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다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불만을 토로하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난 하루가 인천에서 예상 밖의 편안함을 선사했다는 뜻이겠지요. 비행기가 활주로 위를 천천히 굴러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인천공항 지상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다른 공항에서도 환송 광경을 본 적은 있지만 오늘 이 순간은 유독 저에게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들이 우리 비행기를 이렇게 배려해 주다니 혹시나 위험할까봐 또 대비하고 있나 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내 한 동료가 저를 툭 치더니 말했습니다. 류메이, 지금 정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싹 바뀌었지? 그 말을 듣자 저는 괜히 쑥스러워졌습니다. 사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제가 한국에 대해 했던 비판적 생각들을 떠올리니 아니,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기체가 구름을 뚫고 상공으로 오를 때 제 시야에서는 인천공항이 점차 작게 보였습니다. 전날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의 공포와 이후 우왕좌왕할 거라 여겼던 제 선입견은 이제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맺었습니다. 오히려 이 공항은 제가 경험해본 어떤 곳보다도 체계적이고 친절한 대응을 보여주었으니 말입니다. 동료 몇 명도 창문 밖을 내다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느라 할 말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잠시 되뇌었습니다. 결국 막연한 편견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또 다른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결정지어버리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번에 절실히 느꼈구나.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 경험을 제 주변 사람들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중국이 뛰어난 점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사실을요. 비행기가 안정을 찾고 나서도 저는 이틀 동안의 일을 떠올리며 여운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인천이라는 도시를 더 둘러보고 한국의 다른 지역도 살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살짝 아쉽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특별한 체험이 저를 한층 성숙하게 만들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곳으로 비행을 떠날 때마다 제가 혹시 그 나라에 대해 터무니없는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은지 먼저 돌아볼 생각입니다. 어쩌면 그곳에서도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 제게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둘 다 무료이니 부담 없이 눌러주셔도 되고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누구보다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으니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